실적은 좋습니다. 숫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빠진 듯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4분기 S&P 500 기업 이익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전체 기업의 75%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시장이 더 올라야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수는 6,500에서 7,000 사이를 오가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애매한 구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과 연결됩니다. 지금 시장이 멈칫하는 이유는 단순히 실적 때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숫자는 과거를 말하지만 주가는 미래를 먼저 반영합니다. 문제는 기대입니다. 기대가 너무 빨리 올라갔을 때 현실이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면 균열이 생깁니다. 이기는 나쁜 실적이 아니라 과도한 기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 균열이 시작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잠깐의 숨고르기인지 그 판단이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AI가 결국 모든 산업을 확장시킬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빅테크가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 흐름은 조금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구조는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AI는 생산성을 올려주는 기술이지만 동시에 기존 사업 모델을 압박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같은 혁신인데 누군가에겐 기회이고 누군가에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방향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을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숫자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3년 이후 AI 설비 투자는 급격히 늘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주요 빅테크 4곳이 발표한 AI 투자 계획은 6,6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과거 어느 산업 사이클보다도 빠른 확장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수익화 시점이 핵심입니다. 이 자금이 언제, 얼마나 빨리 실제 현금 흐름으로 전환될지가 시장이 진짜로 기다리는 답입니다. 만약 2에서 3년 이상 지연된다면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숫자는 확실하지만 속도는 불확실한 상황이죠. 그 간극이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좋은 숫자보다 빠른 숫자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투자 규모가 크다는 건 그만큼의 기대가 이미 가격 안에 반영돼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4년 초 엔비디아 주가는 1년 만에 약 240%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서비스 매출이 20% 넘게 늘었다고 발표했지만 시장 반응은 오히려 차갑게 식었습니다. 숫자는 좋았는데 주가는 내려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대가 이미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핵심 구조입니다. 좋은 숫자가 나와도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 매물이 나옵니다. 기준선 자체가 이미 높아진 상황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구조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00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에도 인터넷은 세상을 바꿀 기술이었습니다. 실제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2000년 3월 이후 나스닥은 약 2년 반 동안 78% 하락했습니다. 기술은 살아남았지만 기대는 먼저 무너졌죠. 지금의 AI가 닷컴 버블과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빅테크는 이미 실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당시의 닷컴 기업들과는 기업 체력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나 기대가 수익보다 먼저 가격에 반영된다는 심리 구조는 닮아 있습니다. 차이는 기업 체력이고 공통점은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 심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가 앞으로의 시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50%, 2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AI 인프라를 실제로 만들어 공급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늘리려면 서버가 필요하고 서버에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기대가 아니라 계약과 수주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시장이 AI 소프트웨어보다 제조 인프라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요가 실물로 확인되는 산업은 다르게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반도체가 계속 오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수요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수요가 지속된다는 증거가 계속 나와야 합니다. 수주 잔고, 장기 계약, 빅테크의 투자 유지 의지. 이 세 가지가 흔들리는 순간 시장은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상승폭이 컸던 만큼 조정폭도 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반도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관련 모든 자산에 해당하는 원칙입니다. 기대가 이미 가격에 녹아 있다면 그 기대를 깨는 뉴스 하나가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임계점 근처 어딘가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업과 그 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사이에 온도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프라를 만드는 쪽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AI로 인해 자동화 압력을 받는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은 마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같은 기술 안에서도 승자와 부담 주체가 나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비가 지금 시장의 핵심 긴장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I 코딩 도구가 확산되면서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객 상담을 AI로 대체하는 흐름이 빨라지면서 콜센터 솔루션 기업들의 성장 전망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냉각 시스템, 전력 인프라, 고성능 네트워크 장비 기업들은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같은 AI 테마인데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포트폴리오 수익률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관과 개인의 움직임도 다릅니다. 외국인 기관은 구조적 수요가 보이는 반도체 대형주를 순매수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AI 소프트웨어 종목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급등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고 급락 구간에서 저가 매수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빠졌다고 해서 저평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은 결과이고 원인은 구조입니다. 가격이 내렸다는 사실보다 왜 내렸는가를 먼저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금리는 또 다른 변수입니다. 2024년 미국 금리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고금리는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를 낮춥니다. 수익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AI 소프트웨어 기업에게는 이중 부담인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미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기업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있습니다. 자금은 구조가 분명한 곳으로 이동하게 마련입니다. 환율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자금 이탈이 동반된다면 지수 전체에는 부담이 됩니다. 같은 환율 변화라도 산업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보면 지금 시장이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건 단순한 불확실성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AI 투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수익화는 지연되고 있고 반도체는 상승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는 높고 기대는 여전히 가격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번은 멈추고 생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한다는 게 바로 지금 이 시장이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지금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종목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입니까? 아니면 그 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 기업입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2에서 3년 사이 이 두 그룹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AI 테마 안에 있어도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과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AI로 생산성이 올라가는 영역입니까? 아니면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까? 지금 당장 답을 내리기 어렵더라도 한 번쯤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자녀의 진로 선택도 이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노후 자산 배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산업이 10년 뒤 구조적으로 성장할 것인지, 어떤 직군이 자동화 압력을 더 크게 받을 것인지,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AI 상담 시스템이 보급되면서 그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AI 시스템을 설계하고 유지 보수하는 인력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회사 안에서도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직업만이 아닙니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어떤 전공과 직군을 선택하게 할지를 이 흐름 안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10년 후에 살아있을 직업과 10년 후에 사라질 직업이 지금 이미 구분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AI로 대체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년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AI 인프라 투자가 유지된다면 반도체 수요는 일정 수준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모리 3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과점 구조가 유지된다면 가격 결정력도 방어될 수 있습니다. 장기 계약이 늘어나면 실적 가시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금의 조정은 상승 과정 중 숨 고르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압도한다면 지금의 높은 가격도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낙관 시나리오에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AI 수익화가 실제로 2026년부터 본격화돼야 합니다. 기업들이 수백억 달러를 투자한 인프라에서 그에 상응하는 매출이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AI가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기업 이익으로 연결되고 주주 가치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증명이 이뤄지는 속도가 낙관 시나리오의 핵심 변수입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이미 AI 도입 효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도입 이후 직원 생산성이 평균 30% 이상 올랐다는 사례를 내놓고 있습니다. 구글은 AI를 통한 광고 효율 개선이 매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된다면 AI에 대한 투자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확산이 얼마나 빠를지입니다. 기업들이 AI 도구를 실제로 쓰고 그게 이익으로 연결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투자자들이 기다릴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반면에 위기 시나리오도 현실적인 그림입니다. 빅테크 중 한 곳이라도 설비 투자 축소를 발표한다면 시장은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10%만 줄어도 메모리 가격은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20% 감소한다면 변동성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2022년 메모리 다운턴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상황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이클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승폭이 컸던 종목은 조정폭도 클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대가 수익보다 먼저 꺼지고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면 밸류에이션 조정은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기업 체력이고 비슷한 점은 기대 심리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두 시나리오 중 어느 쪽이 맞더라도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쪽에 지나치게 베팅하면 틀렸을 때 회복이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구조적 불확실성 구간에서는 분산과 점진적 접근이 유효합니다. 한 번에 크게 베팅하는 것보다 흐름을 확인하면서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현실이 될까요?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과 분위기에 휩쓸려 움직이는 것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가격입니까? 아니면 수요와 공급의 흐름입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은 늘 먼저 움직이고 설명은 나중에 붙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시작일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기대가 수익을 따라잡는 속도, 투자와 현금 흐름이 만나는 시점이 언제냐는 문제입니다. 그 간격이 좁혀질지 더 벌어질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현명한 투자자는 이 속도를 추적하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 속도를 추적한다는 건 무엇을 본다는 걸까요? 빅테크의 실적 발표에서 AI 관련 매출 비중이 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AI 인프라에 투자한 비용이 어느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넘어 이익으로 전환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들의 AI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확인되기 시작하면 지금의 기대는 현실로 뒷받침되기 시작할 겁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지연된다면 시장은 먼저 앞서 나간 기대를 되돌리는 과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흐름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낙관론자는 어떤 근거를 들고 있을까요? AI 수익화가 2026년부터 본격화되고 기업들이 투자 대비 성과를 증명하기 시작한다면 현재의 불안은 과도한 우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리가 완만히 하락하고 외국인 자금이 재유입된다면 지수는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AI 킬러 앱이 하나라도 등장한다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도 다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그 시점이 오면 지금의 조정 구간은 최고의 매수 기회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직후 시장이 반등했을 때 그때 산 사람들이 결국 승자가 됐습니다.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를 봤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신중론자들의 목소리도 무겁습니다. AI 투자 속도가 둔화되고 일부 기업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조정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건 빅테크 한 곳의 실적 경고입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AI 버블이라는 표현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AI에 투자된 자금의 규모와 기대를 생각하면 실망의 충격도 그만큼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2년에 금리가 급등했을 때 성장주들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졌는지를 기억하신다면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취약한지 감이 올 겁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직접 묻겠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2025년 안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지금의 AI 열풍은 과거 버블과 다르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비슷한 심리 구조의 반복이라고 보십니까? 이 두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지금 포트폴리오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최근 매수한 종목은 냉정한 분석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선택입니까?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싸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격이 내린 건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인지 일시적인 조정인지를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구분을 습관으로 만드는 사람과 가격만 보는 사람의 결과는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 3년 뒤 어떤 모습일지 그려볼 수 있습니까?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AI의 등장으로 수익성이 위협받고 있는 구조입니까? 단순히 AI 테마라서 들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그 기업이 AI 시대에 실제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마는 바뀌지만 구조는 남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있는 기업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비중을 점검해야 합니다. AI 인프라 관련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 위기 시나리오에서의 충격도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낙관 시나리오가 실현됐을 때 소외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비중 조절을 통한 리스크 관리는 어느 시나리오에서도 유효합니다. 많이 오른 종목의 비중을 줄이고 아직 구조적으로 견고하지만 덜 주목받은 종목으로 일부를 옮기는 방식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분산이 지루해 보여도 결국 살아남는 전략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027년까지 간다고 보시는 분, 아니면 2025년이 피크라고 보시는 분, 지금 AI 투자 열풍이 버블이라고 보시는 분, 아니면 아직 초기라고 보시는 분, 어느 쪽이든 틀린 의견은 없습니다. 다양한 시각이 모여야 시장을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이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던지고 투자하는 사람과 질문 없이 움직이는 사람의 결과는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돈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결국 여러분의 선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